자, 그럼 우리 이제 2과. 교재 2과. 글 구상식 고려사항. 이제 1과에서 우리 글쓰기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고, 우리 여행기 짜는 걸 기준으로 예시로 한번 봤어요. 그럼 우리 2과에서는 글 구상식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먼저 여기 이 부분에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가 있어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T는 선생님, S는 학생. 자, 오늘은 여러분이 글쓰기 소재를 직접 정해서 글을 써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은 각자 뭘 쓸지 생각해 보세요. 뭘 쓸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맨 앞에 있는 이군, 자네는 뭘 쓸 건가? 저 이군인데 군은 나이 많은 교수님이 그 남자 학생에게 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옛날 말이에요. 자네는 뭘 쓸 건가? 그렇지만 요즘은 이 땡땡씨, 땡땡씨 뭘 쓸 거예요? 이렇게 묻겠죠? 자, 네, 저는 독도에 대해 쓰고 싶습니다. 자, 독도. 여러분 독도 알아요? 독도는 한국, 이거 한국이면 이쪽에 울릉도하고 독도가 있어요. 큰 섬이에요. 네, 울릉도, 독도가 있어요. 보여요?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한국이 있다면 이쪽에 동해바다에 울릉도가 있고요. 그 옆에 아주 작은 섬이 있어요. 작은 섬이 있어요. 여기 독도예요. 저는 독도에 대해 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왜? 했어요. 네, 저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 S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인데 우리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제가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 의도가 분명해서 좋군. 자, 의도가 뭐예요? 국민들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내가 독도에 대해서 써보겠다. 의도가 분명해서 좋군. 그래, 그럼 자네는 뭐라고 쓸 건가? 글을 쓰기 전에 자네의 생각을 정리할 겸 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나마 여러 학생들 앞에서 자네가 쓸 내용에 대해 한번 말해보게. 친구가 말해요. 네? 열심히 의도는 말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보게. 네? 그랬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네는 다른 사람에 비해 독도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쉽게 여기 학생들에게 한번 말해보게나. 네. 친구가 말해요.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자, 이거 한국에 독도 노래가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가 있어요. 노래 가사예요. 그러니까 물론 실제 정보예요. 울릉도에서 여기 울릉도면 동남쪽으로 배를 타고 200리를 더 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리고 또 외로운 서하나 새들의 고향 이거 노래예요. 자, 이렇게 200리를 갔더니 어때요? 이쪽으로 가니까 자, 섬이 한 개, 작은 섬이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외롭다고.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이거 뭐냐면 새가 와서 쉬고 가는 섬인 거예요. 동해바다 넓은 바다에
새들이 날아가다가 섬이 있으니까 내려서 잠깐 쉬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노래 가사예요, 여기는. 이 부분은 한국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노래 가사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 놀랐어요. 뭐라고? 새들의 고향? 새들의 고향? 자네 지금 독도에 대해서 알고 쓴다는 것인가? 모르고 쓴다는 것인가? 어. 자, 당신 지금 독도에 대해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걸 읽어보고 이 학생은 여기서 독도에 대해 쓰겠다고 하는 학생은 독도에 대해 설명할 때 왜 어려움을 느낄까요? 그냥 막연하게 어때요? 자기가 생각하는 독도 우리 땅이야.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음. 그러니까 설명하기엔 어려운 거예요. 노래나 말하고 노래 가사나 읽고 그냥 그랬던 거죠. 그렇다면 이 친구를 생각해 볼 때 이 친구는 교수님한테 아까 의도가 분명해서 좋군이라고 칭찬도 받았어요. 그렇게 주제가 제목은 좋았는데도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쓰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그래서 주제를 상세하게 정하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자료 찾고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 글감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왜 중요할까? 자, 그 울릉도 독도 탈선이 1부터 100개의 기사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A, B, C, D, E 있으면 나는 A와 B에 대해서 하겠다. 뭐 C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범위를 딱 정해야 되겠죠. 모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글이 목적과 그런 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오늘은 이 이과는 마지막에 자기소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글감을 좁히고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 보면 글감에 대한 배경 지식 유무 첫 번째 우리 교재에는 33쪽이에요. 글감에 대한 배경 지식의 유무. 조금 전에 그 친구가 독도에 대해서 쓴다고 하고 근데 노래 가사밖에 모르니까 어때요?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글을 쓸 때 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글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글 쓸 때 그 대상 내가 무엇에 대해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럼 우리 앞에 있던 친구는 독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독도에 대해 쓸 거야 그래놓고 독도에 대해서 노래 가사에 나온 것밖에 다른 거 잘 몰라.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 독도처럼 그 영토 분쟁과 관련된 예를 들면 한중일 혹은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서로 영토 문제에 있는 글을 쓰겠다. 어려운 문제예요. 좀 정치적이고. 그렇지만 이런 글을 쓰겠다라고 하면 어떤 그 영토가 되는 뭐 한국의 독도도 있고 뭐 따오이따오라는 것도 있고 센카쿠 열도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그 땅 분쟁이 일어나는 다위다오하고 센카쿠 열도가 있고 뭐 독도도 있고 한국은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 나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A 나라와 B 나라가 분쟁이 일어난다면 각각 어떤 일이 있는지 요즘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그것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전쟁 나빠요.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쁜 나라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또 왜 전쟁이 일어났지? 거기도 또 영토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수송로 그, 그 러시아에서 나는 자연 그 자원들을 수송하는 통로가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에 걸려 있었죠. 그럼 그런 이렇게 통로들 이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어서 또 이게 급기야는 어떤 서로 간에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무섭게 보면 전쟁까지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뭐 독도나
다윈타운이나 생각부열도 같은 이런 곳을 가지고도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주고받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전쟁까지도 무섭게 가면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이거에 대해 글을 쓴다고 하면 무작정 뭐 우리 땅이야 이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증거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그 문제가 있어 왔던 어떤 히스토리 그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 만약에 자기가 알고 있으면 좋고 모른다면 자료를 찾아서 기본적인 것을 자료를 이만큼 찾으면 이걸 정리해서 내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꺼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잘 이해하는 것. 이게 이해하면 이게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글쓴이의 글감에 대한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글감에 대해 그것을 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식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글 쓰는 사람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글감을 선정하고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글감을 어디까지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다면 이 중에 어디까지 쓸 것이냐. 그래서 글감의 범위를 좁혀야 돼요. 늘리는 게 아니라 좁혀야 돼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 글감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서 읽은 후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럼 글감의 범위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34쪽이에요. 우리 교재 34쪽이고요. 글감의 범위를 설정해서 좁혀야 한다. 일단 범위는 이건 대원칙이고 그래서 글감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필자가 글을 쓸 때도 그리고 필자가 글을 쓸 때도 필요하고 독자를 고려할 때도 중요하다. 너무 많은 것을 쓰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되죠. 독자가 글을 읽고 나서 그러니까 글감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필자가 쓸 때도 중요하지만 독자가 읽을 때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취업용 자기소개서를 쓴다.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생각할 때 뭐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말은 뭐가 있어요? 자기소개니까 이름도 소개하고 할 수 있고 고향도 말할 수 있고 취미도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소개할 수 있고 좋아하는 색깔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내가 좋아하는 집의 구조도 설명할 수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또 어떤 공부를 했고 내가 공부를 무엇을 했고 자격증은 뭐가 있고 그렇죠? 자격증 소개도 뭐 MS 워드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교사 자격증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뭐 공부와 자격증, 그 다음에 나의 성격, 그 다음에 생활 방식, 뭐 교육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자기소개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많은 내용을 모두 쓰면 취업용 자기소개서에 모두 썼어요. 난 고향이 어디고 내 취미는 뭐고 난 무슨 음식 좋아하고 나는 뭐 빨강색 좋아하고 나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창문이 큰 집에 살고 싶고 막 이런 걸 쓰면 회사에서 얘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상한 애인데 안 되겠다. 못 쓰겠다 얘는. 뽑을 수 없어. 아웃.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취업용 자기소개서라면 여기에서 어떤 거 해야 돼요? 내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자, 이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내용은 뭐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이 중에서 내 이름은 뭐, 만약에 나는 무엇을 공부했고, 무슨 자격증이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뭐 수영 강사 자격증도 있다. 그래도 전자회사에 들어가면 수영 강사 필요 없죠. 컴퓨터 회사에 가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나는 워드 잘할 수 있고, 여기는 생활 방식도 중요하네. 여기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네. 그럼 필요한 것들을 이 소개서에 넣어줘야 돼. 그러면 이 많은 나에 대한 스토리 중에서 글감의 범위를
이거와 이거 이렇게만 딱 좁혀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여기선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 자, 그럼 다음 여기를 보면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을 한번 볼게요.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장점을 나열해보고 그것을 분류해보자. 나는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한다. 그러면 이런 부류, 자격증 부류, 또 아니면 뭐 성격 부류, 이게 분류를 나누어서 분류해보자. 장점을. 단점을 많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장점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 그다음 자신이 잘한 일을 나열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분류. 내가 그리고 나의 장점도 있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쭉 나열한 후에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 그다음 자신이 분류한 장점이나 특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 로도 생각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의 장점과 특기들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과 잘 부합이 돼, 잘 맞는지 뜻이에요. 부합이 된다는 건 잘 맞는지 생각해보자. 그 다음 그것들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면, 잘 맞지 않는다면 나의 장점이나 특기에 맞는 일을 새로이 찾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나에게 어울리거나 맞는 장점을 새로 개발할 것인지. 그러니까 내한테 맞는 일을 찾을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나의 장점을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장점, 특기들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과 잘 부합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장점과 특기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과거의 경험들을 한번 나열해보자. 내 특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 그다음 이들 중에서 독자의 시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장점, 특기가 잘 드러나는 경험이 어느 것인지 이 경험, 나열한 경험 중에서 한번 체크해보자.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 쓰기 전에 만약 여행기라면 여행에 필요한 것 중에 미리 점검하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예시가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나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글감과 관련해서 지식이나 정보가 많다고 생각할 때는 독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글감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 예를 들면 나에겐 장점도 너무 많고 나에게 대한 정보가 너무 많다면 그중에 취업용 자기소개서라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회사가 원하는 것이 뭘까 해서 글감을 좁혀서 써야 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예를 보면 교수하고 학생 이야기예요.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삼성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음, 무슨 일을 하든 무조건 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질문이 생겼어요. 이때 어때요? 자, 삼성에 가고 싶어요. 우리 친구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졸업 후 무슨 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삼성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까 무조건 삼성만 가면 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보통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러면 삼성에 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에 입사했어요. 창고지기, 뭐요? 창고 지키는 사람.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 돼도 돼요? 그다음에 뭐 정문을 지키는 사람이 돼도 되나요? 아니면 우편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도 되나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뭐 커피를 사주는 사람, 그다음에 복사를 하는 사람 이런 것만 해도 되나요? 삼성만 가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삼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 싶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 그냥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면 안 돼요. 삼성에 가고 싶다. 먼저 이제 생각해요. 그러면 하위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게 나에게 특기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싶고 그런데 삼성에 그게 있고 그러하니까 난 삼성에 가고 싶다. 이런 이유가 돼야 돼.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회사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추진하고 싶은지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
시험용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러니까 삼성이다, LG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추진하고 싶은지를 정해야 한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걸 정한 후에 그걸 이룰 수 있는 회사가 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샤오미도 있고 뭐 애플도 있다면 그중에 나는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하고 싶은 업무가 무엇인지 정해야 돼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업무도 정해야 돼요. 그다음 그 업무의 특성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자, 업무를 나는 A라는 업무를 하고 싶다 정하면 좀 이렇게 찾아봐서 검색해서 그 업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무역하고 싶다 그러면 무역이 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 그래야만 업무에 적합한 적성, 그리고 그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그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도 필요할 수 있죠. 난 연예인 매니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운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리고 스케줄 관리하고 이러려면 낯선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그곳하고도 통화도 막 계속 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당 업무에 적합한 적성이나 그 업무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보아야겠다. 왜냐면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한국어 교사 자격증 필요해요. 자격증 없으면 한국어 선생님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돼도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37쪽부터 39쪽까지 있는데, 자, 37쪽부터 먼저 이렇게 보면, 자, 자기소개 쓸 거잖아요. 여기 이제 1과에서는 여행기 기준으로 연습을 한 거고, 2과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준에서 어떤 걸 준비하는지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음 표를 정리해 봅시다. 네, 과거, 현재, 미래 모습 생각해보고 표를 정리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자기소개를 쓰려고 해요. 소개서를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써야 되는데, 과거는 뭘 써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진행한 일, 뭘 하고 살았는지. 응. 지금까지 나는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뭐 했다. 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표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뭔지. 난 요즘 A도 하고 B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있다. 이런 거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럼 미래는 어때요? 진행하고 싶은 일은 나 A도 하고 싶고 B도 하고 싶다. 그리고 C도 하고 싶다. 이렇게 미래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을 한번 써봐야 되고요. 그 다음 성격.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나는 이런 성격이 있고 나는 뭐 내성적이고 꼼꼼하고 뭐 이런 성격이 있다. 성격에 나타나는 각각의 장점, 단점 이런 걸 메모해 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꿈. 나의 꿈이 무엇인지, 나의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잠자는 꿈 아니고 미래에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이런 거를 한번 써봐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작성한 뒤에 이 내용이 한두 개 주제로 좁혀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제가 안 좁혀지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건 빼라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지금 써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자, 여러분 또 메모하시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선생님 인생에서 한번 써볼게요. 자, 선생님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한 일들을 보자면 선생님은 일단 옛날에 뭐 했냐면 선생님이 일본어 공부했어요. 일본어 공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 좋아했어요. 여행 많이 했어요. 여행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수영은 배우고 싶었는데 배웠지만 못해요. 골프도 배우고 싶었는데 해봤는데 안 돼요. 못해요. 볼링도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을 시도해봤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고요. 자, 선생님 커피 정말 좋아해요. 지금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음, 너무 맛있다. 자, 커피 좋아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선생님이 커피를 좋아해서 바리스타 공부했어요. 바리스타. 선생님이 조금 할머니잖아. 선생님이 한국의 1호 바리스타예요. 1호 바리스타 그룹이에요. 몇 명 있는데 한 5명, 10명 좀 있었는데 1호 바리스타 그룹이에요. 선생님은. 자, 바리스타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커피 핸드드립도 할 수 있고 볶을 수도 있고 커피콩을 딱 맛을 보면 이거 무슨 커피를 몇 분 동안 볶은 커피구나. 이런 것도 알아요. 이거 너무 볶아서 맛없어. 이런 거 알아요. 커피 바리스타도 공부했고요. 옛날에 화가가 되고 싶어서요, 화가. 그래서 그림을 공부했어요. 유화라고, 그러니까 유화 공부했어요. 제가 고흐 좋아해서 나도 고흐 같은 빈센트 반 고흐 같은 화가가 돼야지. 그래서 유화도 공부했어요. 이것도 한 2년, 3년 공부했어요. 근데 했는데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했지만 못해요. 잘 못해요. 음. 그래서 우리 집에 숨겨놨어요. 제가 그린 그림 몇 개를. 자, 그림 공부도 했어요. 그 다음에 피아노도 공부했어요. 피아노. 나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그랬어요. 근데, 손가락도 아프고 해보니까, 그리고 너무 지루해요. 선생님은 너무 잘 치고 싶은데, 뚱땅, 뚱땅 너무 재미없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기타. 사람이 되게 되겠다. 피아노는 여행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기타를 잘 공부해서 기타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타랑 하모니카랑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 가서 연주해야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못해요. 잘 열심히 했는데 재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 했냐면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뭘? 한국어. 한국어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어 선생님 되고 싶다. 그래서 한국어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책도 만들고 논문도 쓰고 막 했는데 이거 선생님 듣기에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잘해요. 한국어 잘하죠? 그냥 한국어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지?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음. 그리고 그랬고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는 거 뭐 할까? 우리 이거 자기소개서 쓸 거니까, 이렇게 해서 또 지금은, 중국어,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은, 요즘 하는 게 너무 없네. 이런 거 몇 개 하고 있어요. 자, 미래에 하고 싶은 거. 자, 선생님 지금 아마 뭐 25살, 30살 생각하고, 아직 선생님이 되기 전이야.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의 꿈. 한국어 선생님이 꿈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아직 선생님 아니야. 그럴 때. 음. 그리고 선생님의 성격은 사실은 새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어, 뭐, 새로운 것, 막 이것저것, 새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성격이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사실은 되게 소심해요. 소심해.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알지 않으면 이래요. 그리고 나의 꿈은 한국어 선생님. 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럼 선생님처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메모하면 돼요.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작성했는데
한두 개 주제로 좁혀지는지 살펴보자. 그랬더니 일본어, 여행, 운동, 바리스타, 유화, 피아노, 기타, 한국어. 어? 잘 안 되네. 자, 1번. 과거에 한 것들은 하나로 딱 정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 세모. 그치? 자, 현재 하는 것 중국어, 영어. 이건 언어인가? 이렇게, 그치? 자, 미래 하고 싶은 건 하나. 딱 있어. 자, 이제 미래 하고 싶은 것, 꿈 같아요. 그럼 어때요? 근데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 새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는 건 한국어 선생님에게 좋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인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들하고도 잘 사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떤 건 맞고 이 주제에 어울리고 어떤 건 안 어울려. 여기 주제를 찾아보자면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길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목록들 중에서 한국어 관계 있는 것 뭐가 있을까? 자, 일본어 공부한 건 관계 있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다른 나라 친구들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니까 선생님인 내가, 아니, 선생님이 되고 싶은 내가 외국어를 공부해 본 경험은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여행 많이 간 거는 어떨까요?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화제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운동하다 실패한 거? 이건 별로 관계 없어요. 운동선수 될 거 아니니까, 그치? 운동기구 회사에 취직한다면 괜찮아요. 내가 운동은 잘 못하지만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봐서 그 각 운동에 필요한 기구들에 대해 잘 안다. 이러면 좋아. 한국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필요 없는. 그래서, 그리고, 자, 커피? 너무 맛있고 좋은 일이지만 한국어 선생님이 될 때는 필요 없어. 자, 그림 그리는 거 실패한 것도 필요 없어요. 잘 그리면 좋지만 필요 없어요. 자, 피아노 치는 것도 필요 없어요. 기타 하모니카도 필요 없어요. 자, 한국어에 관계 있는 공부를 대학교도 다니고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공부해서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필요해. 그죠? 이거 이 뒤에 있는 것도 어떤 건 필요 없고 어떤 건 필요하고 있겠죠.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그러면 이것도 지금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고 하니까 외국어를 공부해 본 경험, 여행을 많이 한 것, 한국어를 진지하게 깊이 공부한 것은 중요해요. 자, 운동을 시도해 본 것, 커피 바리스타가 있는 것, 유화, 피아노 이런 건 또 필요 없어요. 그럼 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나이키 운동하는 운동용품 회사에 운동화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피아노, 기타, 한국어 필요 없는 거야 이때는 그죠? 오히려 운동을 시도해본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그죠? 그래서 운동을 시도했던 경험이 운동화가 어떨 때 어떤 운동에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또 오히려 중요한 게 돼요.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제 좁혀지는지 살펴본 후에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죠. 이건 버리고 이건 살리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현재 진행하는 것 중국어 영어 공부하는 것도 이거는 괜찮네. 요즘 그래서 여러 나라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중국어와 영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고 꿈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자 여기 새 친구를 만나는 걸 좋아한다. 이건 아주 좋은데 소심하고 내성적인 건 조금 아쉬우니까 원래 나는 소심하고 내성적이지만 세계 여러 나라 친구를 만나는 한국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노력.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메모해보고 그중에서 내가 꿈꾸는 것, 그것과 어떤 것이 맞는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우리 교재에는 38쪽, 38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앞에 이제 먼저 이 앞부분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하고 싶은 것, 한 것, 하고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성격, 꿈 이런 거에 대해 정리해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정리해 왔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요것들을 앞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기소개서에 필요한 내용으로 정리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보고 그 다음에 인성이나 능력, 가치관, 직업관 이런 게 생기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성장 과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서 뭐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고 중학교 때 어떻게 하고 부모님은 어땠고 이런 성장 과정을 쓰는 거죠. 성장 과정. 음. 나의 자라온 환경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 학창 시절. 학창 시절. 그래서 학창 시절은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교에 다닐 때 어떻게 어떤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교내 외 활동을 써야지. 근데 학교에서 수업만 듣고 집에 가고 그랬다. 그런 사람보다는 뭐 초등학교 때는 뭐 합창반 활동을 했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뭐 방송반에서 했고 뭐 대학교 때는 뭐 NGO 활동을 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걸 써요. 근데 단순히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활동들을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합창반을 통해서 어떤 걸 익히게 됐고 화음을 맞추는 그런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성격을 배우게 됐고 방송반을 통해서는 뭐 덜때된 것, 그다음에 한국어 발음을 정확히 하는 거 뭐 이런 걸 했고 뭐 이 활동에서는 뭘 했고 이런 식의 그런 걸 함께 하면서 교내외에서 활동했던 걸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과거 부분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 필자의 인성에 대해서 나타내 줄 수 있죠. 인성. 그다음에 현재 부분에서는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래서 경력이 무엇인지, 그다음 성공과 실패의 경험, 이런 경험들도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뭘 하다가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실패한 거 되게 많았잖아요. 운동, 그림, 뭐 악기 이런 거 다 실패했었죠. 근데 그것들도 그냥 실패했어. 이게 아니라 좀 관계 있는 것 중에 가지고 와서 무엇을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다. 아니면 무엇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경력과 성공 실패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걸 말해줘야 돼. 그리고 지원 동기.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런 거 쓰고. 그리고 만약에 입사 후 포부 뭐예요? 입사는 근데 뉴 임플로이가 된 거야. 회사에 취직했어요. 취직 성공. 취직을 성공했다면 이 입사했으면 그 후에 포부가 있어. 포부는 나를 뽑아준 삼성아 고맙다. 내가 삼성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도 여기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 한번 성장 과정에 무엇을지 학창 시절에 대한 것, 교내 활동에 대한 것, 요거에 대해서 무엇을 쓸지, 경력이나 성공 실패에 대해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여러분도 지금 한번 입사용 자기소개서 쓴다고 생각하고 여기 한번 메모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메모해 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성격 부분을 좀 이렇게 메모를 하는 부분인데, 자신의 성격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넣어서 작성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는 장점과 구체적인 사례. 뭐 내 성격은 어떤 장점이 있는데 뭐 어떻하다.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만약에 밝고 뭐 외향적이고 뭐 사교적인 성격이다. 그렇다면 뭐 사례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뭐 파티 같은 데 가고 새 친구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처음 만난 사교적인 느낌을 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쉽게 친해진다.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학교 입학식에서 우리 과 친구들을 5명을 사귀게 되었다. 함께 우리는 바로 뭐 식사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 앞으로 도서관에서 매일 만나서 공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사례 들어갈 수 있죠. 또 반대로 나는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그런데 그 대신 좀 꼼꼼하고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많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음, 그래서 사실 나는 뭐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은 좀 무섭다. 그렇지만 내가 조용하고 이렇게 있어서 다른 꼼꼼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친구들하고 뭐 친구들의 뭐 고민도 들어주고 그래서 그 신뢰를 가지고 깊이 사귀는 친구가 많다.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다음 사례를 드는 거야.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뭐 누구누구 다른 나라 친구 누구랑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는 모두 어떤 것에 당황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천천히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더 깊이 사귀게 되었다. 이렇게 그런 식의 사례들을 넣어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단점을 극복했던 방법을 써요. 뭐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단점이 일을 빨리빨리 안 하고 일을 매일 미루는 음, 그 한국말로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뭘 한다.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서 아 뜨거워 하면 발을 빼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매일 미뤄서 막 급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근데 어때요? 이렇게 단점이 있으면 생활이 힘들잖아요. 극복 방법으로 스케줄을 짜기 시작했어요. 스케줄. 매일매일 스케줄을 짜서 시간에 맞게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조금 극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쓸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성한 뒤에 그대로 좁혀지는지 보고 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은 성격이 어때요? 음, 여러분 성격 중에도 장점, 단점 있죠? 선생님 대표적으로 뭐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정도로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여러 가지 성격들이 사람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적어도 성격이 뭐 3개 내지는 4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때 그래서 나는 그 장점을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고 예로는 뭐가 있다. 여기는 단점도 뭐 단순히 한 개가 아니라 이거 있지만 근데 나는 이런 장점하고 플러스 해서 이거하고 서로 맞추어서 난 요렇게 요런 사람으로 하고 있다. 음. 그래서 극복 방법으로 난 이걸 사용해서 나의 이 단점들을 극복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단점을 부각시킨다기보다는 자기소개니까 장점을 좀 더 부각시켜야 되죠. 그죠? 근데 나는 좋기만 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장점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는데 난 이런 단점도 있고 그걸 요렇게 극복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이런 걸 말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성격을 가진 좋은 사람이군.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군 하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성격들을 이렇게 글을 써갈 때 이게 이제 우리 연습이 뭐 입사를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라면 그거에 필요한 부분과 맞는 부분을 중심으로 쓰는 거고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장점과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 그리고 단점과 극복 방법 그런 사례를 한번 여러분도 써보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번 3주 동안에 글쓰기의 과정, 절차, 글쓰기 절차를 공부했고요.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우리 공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1과에서는 글쓰기의 절차를 공부했어요. 그렇죠? 절차. 1과는 절차를 공부했고 2과에서는 글 구상 시 고려할 사항, 고려사항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글쓰기 절차 너무나 중요해요. 이번 학기 내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이 학과에서 과제를 쓸 때도 이 절차에 맞게 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글을 구상하기. 어떤 글을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가. 이제 여행기로 연습을 예시가 들어있지만 여행기라면 어디로 가서 왜 가는지 뭐 이런 걸 구상해야 돼.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글을 구상했으면 자료 찾기를 해야 돼. 자료 찾기. 자료 찾기. 자, 여행을 간다면 여행지의 정보를 찾아야 되죠. 이곳은 내가 있는 곳에서 가려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야 되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숙박시설은 뭐가 있고 관광지는 뭐가 있고 그리고 뭐 지명이나 도로명 이런 것도 좀 알면 좋고 맛있는 음식, 유명한 음식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은 후에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리하기. 그래서 여러분이 찾은 자료로 내가 쓰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제하고 그리고 주제문 주제와 주제문을 작성을 해요. 주제와 주제문을 작성해요. 주제와 주제문. 그래서 이 주제문이 작성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소개서라면 이 자기소개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혹은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뭐 해요? 개요를 작성해야 돼요. 개요 작성을. 개요 작성. 이렇게. 개요를 작성해야 돼요. 개요 뭐예요? 내가 이 글을 이렇게 1, 2, 3 이렇게 써야지 이런 내용을 꼭 넣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요를 작성하고 그 다음은 자 이제 이렇게 글을 구상하고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주제가 선정되고 주제문이 작성됐어요. 제목도 여기서 정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글의 개요가 작성되면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쓰는 것을 초고를 작성해요. 초고 작성. 글에 쫙 개요에 맞게 글을 쭉 쓰는 거예요. 초고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퇴고하기가 돼요. 퇴고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수정, 삭제, 그 다음에 보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수정이나 삭제, 보완이 퇴고하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마지막 마무리가 돼서 완료하면 탈고가 되는 거예요. 퇴고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편집에서는 어떤 서체를 쓰고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뭐 서체, 글씨 사이즈, 그 다음에 뭐 사진 무엇을 넣을 건지 도표는 넣을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예쁘게 글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글을 쓰고 여기는 도표를 넣고
또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집까지 하면 글쓰기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절차는. 그리고 고려할 사항에서는 어떻게 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글감. 고려 사항에서는 글감. 글감은 뭐예요? 이 소재가 됐잖아요. 글감을 어떤 글감을 쓰고 글감에 대한 뭐가 있어요? 배경 지식. 글감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면 정리하고 모른다면 자료를 찾아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글감의 범위를 정하는 것. 내가 이번 글에서는 무엇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크게 보면 글쓰기 절차에서는 글 구상, 자료 찾기, 정리하기, 제목과 주제 선정하기, 개요 작성, 초고 작성, 퇴고하기, 편집하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구상에서 고려사항에서는 글감의 배경 지식을 자료를 정리해서 찾고 그 다음에 글감을 내가 무엇을 쓸 건지 범위를 선택하고 이 정도를 명심해서 기본적인 걸 1, 2과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복습하고 거기 있는 과제들을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글의 주제와 주제의 참신성